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마스크 끼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 오디오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9월에 등장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혁신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4세대 투싼인데 4세대 투싼에 3년 만에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너무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이어서 조금 불 쪽이었는데 앞모습이 꽤 멋있어졌네요. 깔끔하게 정돈된 그 느낌입니다. 투싼은 제가 참 인연이 있네요. 투싼이 제가 2000년대 중반 처음 나왔을 때 그 차 타고 지리산까지 오랫동안 여행을 후배랑 했었는데 와, 현대기아 디젤이 이렇게 조용해졌나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투싼에 대한. 근데 자, 투싼이 국내에서 스포티지에 뒤지는 2위 차종이죠. 준중형급인데 근데 현대차고로 현대기아 다 합쳐서 최고의 효자 차종입니다. 작년에 55만 대 팔고 스포티지는 41만 대 팔아서 북미 유럽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차가 투싼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게 4세대 투싼이 나오면서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영국 UK의 탑기어가 2000년대 현대차 시승하면은, 현대기아 시승하면은 냉장고에 바퀴 붙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혹평을 했었는데 이거는 4세대 투싼은 탑기어가 패밀리카로서 뽑았던, 처음으로 탑기어에서 선정됐던 차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격세지감입니다만, 자, 투싼 디자인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투싼이 제일 큰 매력은 이제 매력이자 디자인 호불호에 대한 얘기 많았던 게 이 파라메트릭 주간 주행등이었죠. 4개가 깊게 파고들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3개로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그릴을 이렇게 많이 파고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릴을 펴서 사이즈를 층간 대여를 하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췄네요. 그리고 이 2개가 방향제 시등이 2개가 같이 들어오고, 전자고 기존에는 한쪽만 들어왔어요. 파라메트릭 주간 주행이 굉장히 깔끔해졌다. 그리고 그릴도 훨씬 좀 더 와이드해졌다. 그러면서 바뀐 범퍼와 함께 굉장히 강인한 얼굴이에요. 스타워즈 영화가 생각날 정도, 스타워즈에 나오는 누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강인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투싼은 4세대 투싼은 종이를 꾸겼다 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대중차에서 참 하기 어려운 디자인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조금 안 먹겠지만 글로벌 소비자에게는 엄청나게 먹힌 것 같습니다. 야, 대중차의 투싼 봐. 예를 들면 토요타 경쟁하는 라브4, 물론 넘사벽이지만 라브4나 혼다의 CR-V 아직도 위에 있는 차들이지만 그런 차에 비해서 투싼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한 혁신성을 추구를 했죠. 제가 말했던 종이 꾸기기처럼 정말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대중차에 접목을 해서 대박을 친 차가 바로 투싼이네요. 옆에는 정말 바뀐 부분이 없네요. 바뀐 부분이 없고, 이거는 지금 약간 고급 옵션이라 19인치 휠, 19인치를 넣었는데 휠이 뭐 리볼버 휠 디자인 느낌도 나는데 뭐 이렇게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라든지 휠하우스도 그대로고, 저도 오늘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김태현 기자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날렵한 사이드 미러 되게 매력이었는데 이 전자기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데 전장은 워낙에 기존 4세대가 이렇게 구긴 부분들, 구겼다 폈다 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사이드 미러의 날렵함 되게 매력적이네요. 측면은 정말 바뀐 게 없습니다. 휠 바뀐 거 이외에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밝혀놓은 것 같은 리어 램프 그대로 존치를 했고요. 스포티에도 있었던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파팅 라인 사라지면서 그냥 유리로 현대 로고를 달았네요. 뭐 깔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경이 한 개인데 범퍼에 조금 디퓨저라든지 그런 부분의 형상을 조금 변경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할팅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바꿀까 했는데 워낙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평가가 좋다고 그대로 뒀다고 준중형 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도 4세대가 나왔을 때 트렁크만큼 정말 감동이었는데 더구나 나이브 시트까지 역시 정말 패밀리 SUV로서 국내에서는 이거보다 한 등급 높은 산타페나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지만 패밀리 SUV에서 이 정도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차박도 충분히 성인 2명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으로 당기면은 딱 접히는 거의 완벽한 평탄화가 되는 이유가
2열 방석이 밑으로 다이브가 되죠. 물론 이제 이게 혼다가 많이 썼던 방식인데, 혼다가 경차 엠박스라든지 뭐 CRV에서 참 많이 썼던 방식인데, 어쨌든 현대가 잘 도입을 해서 이렇게 완벽한 평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야, 정말 실내가 엄청나게 깔끔해졌네요. 기존 이제 4세대 투싼이 전작의 모던한 디자인과 그 날카로운 파트라인 등등 때문에 논란을 불렀지만 실내에 대해서 비평이 많았거든요. 터치 버튼들이 굉장히 조잡하게 난입되어 있었는데, 와, 정말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버튼식 그 기어 시프트에서 컬럼식 시프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였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식상합니다. 너무 요즘 현대기아차 모든 거 갈 때마다 이 12.3인치 두 개 이은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 소나타던 산타페 그 느낌이 그대로 나고, 요즘 12.3인치 이은 게 이 현대기아의 이 특징인데, 이거 역시 현대차기 때문에 지문 버튼은 왼쪽 이 빈 공간에 뒀네요. 기아는 이제 중앙에 뒀기 때문에 조금 그게 말이 많았는데, 플로팅 타입, 이 전기차에 가끔씩 보였던 건데, 최근에 이제 토레스가 그랬죠. 토레스 EVX가 이 플로팅 타입이었는데, 역시 버튼식 기어 버튼을 옮기면서, 칼럼 타입으로 옮기면서 이 빈 공간을 잘 활용했네요. 역시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가 전부 이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칼럼식으로 간다는 이유가 있네요. 이 중앙에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컵홀더 2개가 있고, 공조는 이제 터치 버튼으로 별도로 뺐고요. 일부 물리 버튼을 통해서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오토홀드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걸 여기다가 놔야 될지, 하긴 뭐 손을 많이 쓰는 거니까 편하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약간의 현대기아가 이 준중형급에서의 그 통일되지 않은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리버튼과 터치버튼을 잘 섞어 쓰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몰아야 될지에 대해서 센터 콘솔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소형차급의 그대로 그 정도의 크기. 그래도 바닥만은 육물 깔았네요. 와, 실내는 어쨌든 고급스러워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 복잡했던 터치식 버튼 막 여기저기 배열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효과가 그거네요.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역시 컬럼식 시프트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깔끔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네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HUD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투싼에 새로 달렸습니다. 이 정도 12.3인치 커브도 2개 이은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인성 좋은 HUD가 새로 생겼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친환경 직물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때가 타기 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그걸 다 고민했지만 뭐 베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보이지만, 칭찬해주고 싶은 점 맞아, 이 부분. 이게 산타페에도 보여줬었죠.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조수석에 이런 트레이를 또 만들었어요. 기존의 글로브 박스 이외에 스마트폰이든 여러 가지 잡동사니 물건들을 조수석 탑승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은 괜찮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산타페 때도 이런 센터 트레이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큰 특징은 좀 더 깔끔하긴 하지만 큰 특징은 없고, 차라리 그냥 공조를 어디 안쪽에 히든으로, 저는 좀 늘 얘기지만 안쪽에 히든으로 숨겼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수평으로 가려면 그런 느낌도 듭니다. 4세대 투싼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 변경에 이건 역시 실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얼마나 올린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한 150만 원 정도 올랐네요. 디젤이 한 200만 원 올라갔지만 디젤은 거의 안 팔린다고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올라갔다. 그렇다면 최근에 카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이다. 대신 실내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모습 깔끔하게 잘 정돈했기 때문에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투싼은 적어도 국내 소비자, 국내에서 한 뭐 7만 대 8만 대 파는 것보다는 글로벌적으로 55만 대, 올해 60만 대 가까이 팔린다는데 정말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차거든요. 북미와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현대기아가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요 딱 준중형 SUV라고 보입니다. 지금 2위도 글로벌 현대기아 전체 판매에서 2위가 스포티지 41만 대. 그다음에 이제 뚝 떨어져서 아반떼가 한 28만 대, 뭐 이 정도로 나오네요. 이번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 초에 탔던 1세대 산타페보다 얼마나 큰지
제가 운전석을 맞춰놨는데 와 진짜 투싼 2열 엄청나게 높네. 와 무릎권에 주먹 2개 반 이상, 헤드룸도 넉넉하고 이게 지금 풀 파노라마 썬루프거든요. 썬루프 면적도 꽤 괜찮습니다.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넉넉히 되고 이야 진짜 패키지에 선수들이 거의 더운다해서 현대기아로 넘어왔다는 게 정말 무릎 공간과 헤드룸 잘 뽑아냈어요. 성인 2명은 정말 넉넉히 탈 수 있을 정도 정말 잘 뽑아내서 이게 준중형이라고, 요즘 CRV도 무지 커졌는데 준중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급 공간을 보여주네요. 자, 오늘 저희가 4세대 투싼 페이스리프트 2020년 9월 나온 이후에 한 3년 만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N라인 디자인 패키지까지 나온 투싼,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하여튼 디자인만 바뀌어 조금씩만 튜닝이 돼 있다. 특히 실내 쪽에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싼 디자인의 변화, 앞에 주간주행 등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기존의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승계를 했다. 이유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 다음에 후면에 이 할킨 것 같은, 발톱으로 할킨 것 같은 후면 등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투싼 디자인을 잘 살리면서 실내는 개과천선 수준의 대변형을 이뤄냈습니다. 뭐 좀 식상할 수는 있지만 투싼 기존 탔던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아졌다고 느낄 거예요. 저는 신차 볼 때마다 현대기아 너무 똑같은데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였지만 기존의 버튼식에서 컬럼 쪽으로 옮기면서 꽤 넓은 공간이 생겼고 그 부분을 깔끔하게 물리 버튼이랑 터치 버튼으로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실내는 정말 완전 새 차다. 그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가격은 뭐 한 15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것들 감안한다면 크게 오른 가격은 아닌데 3천만 원대 하여튼 초중반은, 하이브리드는 중반 가격을 줘야 돼야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가성비를 갖춘 차는 스포티지와 투싼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국내에선 한 등급 위 중형 SUV라고 평가받는 소렌토와 산타페가 더 많이 팔린다는 게 조금 더 재밌는 팩트인데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는 투싼이 현대기아를 최고로 대표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까다로웠던 탑기어에서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도 됐던 그런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매력 넘치는 4세대 부분받는 투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